안녕하세요. 행복한 뻘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NA 모터스 UHR 125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DNA 모터스 국내 브랜드에서는 세 군데로 이제 한쪽에서 말씀드릴게요. DNA 모터스랑 KR 모터스랑 착한 스쿠터 이 세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빅스쿠터 지금 이제 상용차만 말씀드릴게요. 상용차 같은 경우는 DNA 모터스에서는 UHR 125가 나왔고, 그 다음에 KR 모터스에서는 KWin이라고 있어요. KWin 125라고 있고, 착한 스쿠터에서는 IMAX 125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 모두 셋 다 원산지가 어디냐? 원산지는 다 중국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중국 원산지가 어디냐고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중국이라 그러면은 어떤 분은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한국에서 만든 거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토바이들은 중국에서 다 제조를 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국에서 제조해오면은 다 문제가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나씩 드려볼게요. 왜 일반 소비자들이 중국 하면은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이제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2005년도에 어떤 바람이 불었냐? 클래식 스쿠터 바람이 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이제 회사명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주드 16, 갤랑 125, 투부주, 그 다음에 뭐 초이스 초코, DGR 125 뭐 이런 것들. 빅스쿠터 중에서는 맥키엄. 네, 아마 좀 지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모델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얼 뭐 125, 그다음에 뭐 젠더 125, 나이트 호크, 네, 이런 것들. 자, 이런 모델들이 다 중국에서 생산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비너스 50. 자, 이 모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초년생들 있잖아요. 처음 접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주드 125나 갤랑 125, 투브즈 125, 초이스 조코나 뭐 TGR 125, 이 모델들이 이게 거의 모양이 어떤 제품이었냐면 혼다의 조커 50을 카피한 외관을 카피한 제품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원래 이제 지금 예전에 2005년 이전에 보시면 데림이나 효성 그 브랜드가 거의 이 한국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클래식 스쿠터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빅스쿠터, 좀 큰 사이즈 스쿠터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모델이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좀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런 모델들을 갈망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주드 125라는 모델이 나오니까, 갤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소비자들이 너무나 예뻐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금액이 100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125cc인데 100만 원대. 100만 원대 초반에서 비싸봤자 100만 원 중후반.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게 구입을 하게 된 거죠. 또 놀라운 거는 자, 비너스 50cc죠. 얘가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냐면 보통 8, 90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지금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금액이죠. 그때 당시에는 왜 가격이 쌌냐? 뭐 물론 지금 이제 물가하고 그 당시에 물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었을 뿐더러 또한 이제 환경 규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로 2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배출가스 규제나 뭐 소음 규제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뭐 느슨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상 뭐 국내 환경부나 뭐 국토부에서 뭐 좀 많이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단가를 되게 저렴하게 만들어 와서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식 수입업자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다 대부분 개별 수입업자들이 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건을 팔기 급급한 거죠. 그리고 가격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싸게 많이 팔자. 나는 그런 정책을 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 주드 125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이 모델 많이 접해봤었는데 얘가 이게 그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시동을 딱 걸면은 이게 뭐 시동에 꺼짐이 있지 않나, 뭐 잉크가 작동하지 않고 예를 들면 클락션이 울리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 네, 그때는 가다가 엔진이 들러붙는 엔진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갤랑 125 같은 경우도 정말 장고장이 많았었죠. 투부즈뿐만 아니라 초이스 좋고 이 모든 것들이 TGR 125들 전부 다 고장이 되게 많았었어요. 장고장이 말도 못하게 많았죠. 특히 맥캠 125 같은 경우도 물론 또 그랬고, 아이얼 125는 그 말도 더 이 맥캠보다 더 못했고, 젠더 125 같은 경우도 이게 순회식 엔진이 아니라 공랭식 엔진이거든요. 공랭식 엔진에다가 이게 부피가 큰 그 무게가 되게 많이 나가는 카우를 씌우다 보니까 엔진 출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무거운 이 그 차체를 움직이려다 보니까 얘가 좀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서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나이트 호크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랬었고, 이 모양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맥키엄 125나 아이얼 125는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 네, 거기에 엔진도 거의 비슷한데 외관도 비슷하겠죠. 예, 회사만 달랐던 거고, 또한 여기 주드 125, 갤랑, 뭐 투부즈, 초이스 좋고 이 모델 TGR 125 이것도 다 외관은 다 똑같아요. 왜 그냥 이게 공용 몰드를 쓰니까, 공용 몰드가 뭐냐면은 그 몰드 자체, 그 금형 자체를 똑같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바는 다 똑같아요. 거기에 엔진만 살짝 다른 거죠. 주드는 어느 공장에서 쓴 거고, 중국, 뭐 갤랑은 또 어느 중국 회사에서 쓰는 거고, 투부즈는 다 다르게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모양만 바뀌고, 뭐 이게 회사마다 다 틀리겠죠. 뭐
개별 수입업체들이 이제 다 수입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판매에만 열을 올렸지 사실 부속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을 잘 안 썼던 것도 있어요. 물론 주류 125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잘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갤랑 125는 좀 투부주나 뭐 이런 것들은 잘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었어요. 이 부속 공급 자체가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부속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고장도 많아요. 거기에도 비너스 50 같은 경우 정말 작고장이 많았거든요. 어느 때는 뭐 비가 오면은 물이 차서 이 비너스 50이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도 많이 나왔었고 이 모든 오토바이들이 그때의 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도, 9년도까지 갖고 이제 오토바이 탔던 분들이 지금의 생각해 보세요. 뭐 10여 년, 아니 10몇 년에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줄도 120원 예전에 내가 다 타봤는데 중국에서 들어왔던 거는 너무나 개판이야. 품질 쓰레기야. 그래서 그 지인들 중에서 중국산 원산지 먼저 물어봐라.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했던 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보시면은 원산지가 중국에 나왔던 제품들 있잖아요. 그럼 다 악플이 달려요. 절대 성분이 안 달립니다. 다 쓰레기다. 사지 마라. 중국산은 쳐다 안 본다. 뭐 이런 문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발단이 2005년도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 부분이. 만약 그 당시 이제 뭐 주드 125나 뭐 이런 갤랑 125 수입했던 업체들이 정말 품질을 계속 개선을 했다 하면은 이런 이제 중국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때에 너무나 많은 큰 이미지가 실추돼 버린 거죠. 중국산에 대한 신뢰가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 초년생이었던 분들이 중국산 하면 학을 떼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주드 125 이런 것들 갤랑 125, 투부지 이런 데 있죠. 초이스 좋고 TGR 125, 맥키언 125, IR 125 젠더, 나이트워크 있죠. 이분들 여기서 수입했던 분들 있죠. 다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 회사들 다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왜 망했느냐? 뭐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 만약에 그분들이 갖고 더 잘했으면은 절대 망할 일은 없었을 건데 그분들이 갖고 품질이 이렇게 계속 개선하지 아니하고 이런 계속 그 제품만 판매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그 제품 아예 찾지 않아 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개선이 안 되고 모든 제품이 다 단종됐어요. 지금 이 제품들은 단 하나의 셀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꽤 오래됐거든요. 거의 10년이 넘었죠. 훨씬. 이 회사들이 다 문 닫은 지가. 그런데 이제 다 오해를 하고 계신 거죠. 이 회사들이 아직 살아남아서 지금도 이 오토바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오토바이들은 전부 다 이 회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들이 살아남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냐? 자기 브랜드를 걸고 이제 하는 업체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KR 모터스나 그다음에 지금 DNA 모터스. 자, 이 회사들이 그냥 아무 제품이라도 수입해서 갖고 판매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 오랜 시간 갖고 이게 자기의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KR 모터스나 그다음에 하고 DNA 모터스나 KR 모터스가 지금 보통 20년이 훨씬 넘었죠. 한 30년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브랜드 생산할 때가. 그리고 뭐 대림도 마찬가지로 30년 가까이 되고 그 DNA 모터스, KR 모터스 그다음에 이제 그 차가 속도는 물론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안 됐지만은 10여 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간에 자 자기 브랜드를 걸고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 중국산 브랜드를 가지고 그냥 갖고 와서 수입하다 팔고 그냥 망가지면은 그거는 그냥 그 중국산 브랜드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기 브랜드 이름을 걸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할 때에 원자재를 상당히 비싼 걸 넣다든지 그리고 문제 없게끔 계속 개선을 해서 다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하게끔 만들고 또한 부속 공급도 문제 없게끔 해야지만이 롱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명심해야 할 거는 중국산 브랜드를 갖고 와서 파는 업체냐 아니면 국내 브랜드 업체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자 보세요. 지금 DNA 모터스에서 수입한 UHR 125가 만약에 이 제품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갖고 소비자들이 외면받기 시작한다. 그러면 UHR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많고 부속 공급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낙인이 찍히는 거죠. 어떻게? 그 DNA 모터스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UHR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품들 판매하는 게 뭐 시티백도 있고 뭐 다른 뭐 전기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모델들도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전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하면은 그 회사가 존립 자체가 어렵겠죠? 이 국내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들어오는 차들은 중국에서 들어오든 태국에서 들어오든 인도에서 들어오든 간에 자기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구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전에 주드 125, 뭐 갤랑 125, 뭐 투부즈 125, 뭐 이런 업체들하고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요. 예.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로 2였단 말이죠. 지금 유로 2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2023년이잖아요. 23년에 바뀐 게 지금 유로 5예요. 그럼 유로 2, 유로 3, 유로 4, 유로 5. 그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바뀌냐면요.
엔진 내구성이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 물건 들어왔을 때 국토부에서도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인증서가 없어도 그냥 뭐 이게 통과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줬거든요. 그 부품 인증서 같은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전에 이제 중국산 모델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주 같은 것들이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거기에 계속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규제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환경 규제도 있지만은 환경 규제 플러스하고 품질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아예 더 이상 수입을 하지 못하게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2009년도 때 한번 대폭 물갈이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싹 다 사라졌던 게 2009년도에서 10년도에서 그 환경부가 수시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시검사를 해서 다 걸러내버린 거죠. 이런 저가 품질의 악질 업체들을 싹 다 걸러내서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업체들 거기에 뭐 2010년도에 살아남은 업체가 있었고 또 다시 계속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에 계속 또 다시 또 걸러내서 지금 업체들이 살아있는 업체들이 지금 다 알짜배기 갖고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업체들은 그래도 부품 공급이 원활하다. 물론 이제 원활하지 않은 데도 있겠죠. 근데 그 업체들하고 이제 또 다시 나중에 또 제재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국내 업체 DNA 모터스, KR 모터스, 착한 스쿠터만큼은 그래도 이 품질이 상당히 좋은 제품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 보셔도 이게 뭐 부속 공급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국내 업체 중에서는 다 잘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 모터스 UHR이 지금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해서 절대 이걸 뭐 나쁘게 볼 게 절대 아니라고 봐요.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DNA 모터스의 방금 말했다시피 DNA 모터스의 UHR이나 그다음에 KR 모터스의 KW인 125나 그다음에 이제 착한 스쿠터의 IMAX 125 이 세 개의 기종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구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전에 그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고 지금 예전에 그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혹시 이제 그 지인 중에서 이전에 당했던 분들 2005년도에서 2009년도 때 많이 당했던 분들 그 이후로도 당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너무 또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DNA 모터스하고 지금 UHR 125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PCS 지금 혼다 PCS나 MS랑 견줘도 절대 따르지 않거든요. 그 엔진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PCS 엔진이나 그 UHR 엔진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엔진 구성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걔네들하고 그 제품을 비슷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UHR 같은 경우도 PCS 125 엔진을 사실 개량해서 만들었던 제품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또한 마찬가지지만 KR 모터스 KW인 125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똑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8, 90% 똑같고 착한 스쿠터의 IMAX 125도 엔진 핵심이 거의 똑같이 PCS 125랑 8, 90% 거의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내구성은 이미 다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제품들, 국내 지금 브랜드 DNA 모터스나 KR 모터스나 착한 스쿠터 이 제품들을 구입을 하셔도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